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호주 최대 금융 대기업 커먼웰스, XRP 표준을 구현한다.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커먼웰스 뱅크는 이번 달부터 리플의 XRP를 활용하여 국경 간 지불을 위한 ISO 2002 표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향후 3년 동안 모든 거래를 ISO 2002로 완전히 마이그레이션할 계획입니다. 리플의 기본 암호화폐인 XRP는 XRP 원장을 통해서 즉각적인 국경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호주 은행 최대 금융 대기업인 커먼웰스 뱅크는 국경 간 지불에 리플의 XRP 및 ISO 2002 표준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모든 국가 간 거래를 XRP 표준으로 이전하기 시작하고 향후 3개월 동안 수행되는 모든 결제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위터에 보게 되면은요, 추정자 중 한 명이 replying to Commonwealth, ISO 2002 업데이트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부터 국경 간 지불이 ISO 2002로 마이그레이션 되기 시작하며 모든 지불은 2025년 11월까지 ISO 2002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수령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경 간 지불이 크게 간소화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리플렛은 이미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플렛 솔루션은 현대 결제를 위한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는 ISO 2002 표준을 이미 준수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제 분산 원장 기술 DLT에 중점을 둔 최초의 회원인 ISO 2002의 스탠다드 바디의 일부입니다. 커먼웰스 뱅크는 은행 간 통신 표준을 채택한 최초의 호주 은행은 아닙니다. 올해 초 내셔널 오스트리아 뱅크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ISO 2002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과 함께 또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인 스텔라 루멘만이 이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스텔라와 XRP만이 ISO 2002 이 둘만이 표준을 채택했다. 그리고 ISO 2002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금융기관 간 전자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러면 호주 커먼웰스 뱅크, 이 이전에 NAB, 내셔널 오스트리아 뱅크, 호주 최대 은행 중 하나이죠. 이들이 리플렛에 통해서 ISO 2002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3월 23일 리플의 파트너로서 CIBC, 캐나다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캐나다 최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NAB, 방금 전 엎드렸죠? 내셔널 뱅크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이죠. 리플 네트워크의 합류함에 따라 확장됩니다. 북미 및 에이펙 거대 은행과 여기에 더불어 이스라엘의 루미 은행 간의 광범위한 제휴의 일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뱅크 루미, 이스라엘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뱅크 루미가 이스라엘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한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이 보도했다. 이 중에 이스라엘 뱅크, 이스라엘 최대 은행, 호주 최대 은행,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호주 최대 은행, 5대 은행 가운데 하나이죠. 이들의 은행이 모두가 다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함에 따라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ISO 2002는 디지털 자산과 명목 화폐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리플과 스텔라 모두 중앙은행 CBDC에서 작업할 수 있는 문을 엽니다. 그 기반인 인프라가 전 세계 최대 은행, 각 국가의 최대 금융기관에 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노바티 그룹, 독일 기반 디지털 연쇄회사죠. 노바티 그룹과 리플은 파트너십을 맺고 호주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CBDC는 플레어 및 송보드와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과도 호환됩니다. 높은 가치의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도 이번 달부터 ISO 2002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규제 당국이 ISO 2002 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
엄격한 입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ISO 호환 암호화폐가 디지털 자산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인 XRP 랠리의 무대를 마련한 긍정적인 보고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다시 한번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스테이블리는 XRP 래치에서 기본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주 커먼웰스 은행은 11월 초국가적 결제를 ISO 2002 표준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리플이 ISO 2002 표준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플은 최근 아프리카 모바일 자금 상호 운용성 허브인 MFS 아프리카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의 금융 현장의 확장성을 도입하였습니다.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이 전 세계 여러 비즈니스에 적용됨에 따라 리플은 리플렛을 사용하여 300억 달러 이상의 법정화폐인 암호화폐 결제를 처리했습니다.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XRP 랠리의 무대를 마련한 긍정적인 보고서. 자, ISO 2002 그토록 중요한 ISO 2002 글로벌 표준. 자, 결제, 송금, 외환, 카드, 증권, 무역 모든 거를 통과하는 ISO 2002. 여기 리플과 XRP가 딱 하고 글로벌 표준에 ISO 2002의 표준에 채택되었다. 스텔라가 여기 딱 하고 또 보이죠? IBM과 하이프레처 패브릭. 자, 그리고 엑센추어. 그리고 스위프트가 또한 보입니다. 스위프트, 컨센시스, SAP. 자, 그리고 아이오타, 알고랜드, 서클, USDC, JP모건, 컬럼 기술이 다 적용되고 있죠. 이 모든 글로벌 표준을 눈으로 찰칵하고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XRP와 스텔라만이 ISO 2002의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그 길은 지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인베이스 투자 의견 중립 주가 7% 급락. 자, 어제 나와서 도매용 CBDC가 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였죠. 그런데 코인베이스를 투자 의견 중립으로 리플의 파트너 사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연준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자 전 세계 기득권 은행 중에 하나이죠. 미국의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폐지된 지갑 코인베이스의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유지를 기존 매수해서 중립으로 일시 조정했다. 자, 그래서 7% 급락하였다는 소리죠. 자, 이걸 자작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은행, 증권사들의 매도, 매수 의견, 목표 주가 상향, 목표 주가 하향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고 가격을 컨트롤합니다. 하나의 무기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당할 수밖에 없죠. 하락 매도 보고서를 내놓고 숏을 치거나, 그죠? 또는 상향 리포트를 내놓고 롱을 치거나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법칙이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참고사항으로서 언급을 드립니다. 이 부분의 연장선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핵심 세력이 누구죠? 3대 신용평가사죠. 무디스, S&P, 피치. 그들이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무기들. 자, 이들 3대 신용평가사와 한국의 신평사. 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고요. 한국의 3대 신용평가사는 한기평과 한신평이 있죠. 여기에 나이스까지 3개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넘버 1, 2입니다. 자, 이들의 최대 주인이 누구인지 이 3개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신용 등급에 따라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또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지 이자 비용, 신용 등급이 상정됩니다. 그죠?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이게 기업이나 또는 국가가 신용 등급에 매겨진다고 한다면 사실 주권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무기죠. 그리고 국제거래소의 핵심 기득권은 누구일까요?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글로벌 원자재 거래소, 선물 옵션 거래소, 자, 여기에 CME 그룹과 ICE 그룹 하나하나가 무기들이다. 제가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거대 흐름과 패러다임, 인류 문명의 변화, 트렌드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매크로를 보다가 작은 소리와 파도와 빗소리에 너무나 많은 신경과 귀를 기울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황과 단기적, 중기적 시황은
너무나 많이 어긋납니다. 그러나 메가 트렌드인 방향성과 큰 흐름을 읽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매입 또는 저축, 폭등이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멘탈 관리 차원에서 평단가 낮추는 돈으로 또는 돈이 좀 필요할 때, 그리고 어느 날 폭등과 또 폭락이 나오죠. 초기 시장이니까.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8번째, 9번째 잡을 수 없는 길로 터져버리면 이제는 이 가치로 못 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전량 매도는 없다. 부분 매도도 50%, 최대가 50%이다. 결국 이 돈은 평단가를 낮추는데 또는 멘탈 관리 차원, 돈이 필요하거나 이 기준점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950배, 아마존의 2000배가 나왔었죠. 자, 이 천문학적인 수익에 도달하기 위해선 전량 매도는 없다. 물론 이 기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빠른 시간 안에 2025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많은 세상의 변화가 이미 불어닥치고 있고요. 방송 초기에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ISO 2002가 하나 둘씩 도입되면서 전 세계 디지털 혈관이 계속 깔려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미 디지털 물질인 0과 1의 디지털 혈관이 계속해서 깔리고 대중들은 이번에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종이돈에서, 법정화폐인 종이돈에서, 사실 종이돈으로 종이대가리하고 물건을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걸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죠. 종이돈 또는 구리나 이런 금속화폐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이돈에서 이제는 0과 1의 물질로 변하고 그 디지털 혈관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그리고 SEC의 소송으로 의도적으로 누르고 시간을 벌고, 그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 ISO 2002와 다가오는 12DC의 세상에 리플과 XRP가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그런데 대중의 생각은 오늘 왜 우리는 월급이 왜 이리 안 오르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네. 먹고 살기 너무 힘드네. 공무원 교사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공무원 교사 딱 됐는데 그만두게 생겼네.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네. 월급이 안 올라가서 오히려 줄인다 그리네. 뭐 먹고 살지? 이런 마인드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전 세계 디지털 혈관이 깔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트럼프가 트위터로 돌아온다. 여론조사 찬성 측 승리. 머스크 시민단체 압력 돌파 위한 명분을 획득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앨런 머스크가 실시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복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측이 승리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영구 정지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되살리려다 미국 활동가 단체에 격렬한 반발을 사오고 있다. 머스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할 명분을 획득했다. 자, 트럼프의 트위터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 트위터에 따라서 전 세계 자산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죠. 굉장히 그 언론과 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역대 전 대통령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만 참고사항으로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터 브렌트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뉴스로 볼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대바닥 신호가 떴다 라고 하면서 메이저 언론의 뉴스를 공유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바닥 신호가 나왔다. 암호화폐 몰락이란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의 화면을 공유했다. 암호화폐의 몰락. 자, 그래서 암호화폐가 사막의 무더기로 떨어지는 이미지로 암호화폐의 몰락을 표현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온통 세상이 공포로 뒤덮여 있죠.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100배 이상, 100배도 사실 작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준이에요. 그것도 비트코인 기준이고요. 이더리움은 성장성이 조금 더 남아있겠죠. 다른 알트들은 이제 시작하겠죠. 그 중에 가장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모든 투자 대상 중에서 주식, 그리고 채권, 부동산, 그리고 코인,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본래 가치, 미래 가치 대비해서 가장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XRP. 자, 사실 많은 자산 시장에 있는 자산 가격들이 대폭락해 있습니다. 이미. 물론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100배 이상 열려 있는 거에 기계적으로 매입을 하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 시장은
100% 확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 메가 트렌드, 인류 문명의 변화와 패러다임을 우리는 이미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상,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허나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